여기서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조립제법은 어떨 때만 쓰는 거냐면, 자, 문제가 여기에 있죠. 질문 여기에 있고 이쪽에 풀이가 있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긴 해. 그런데 얘랑 연결을 시킬 수가 현재는 없어요. 둘 다 식을 보면 연결이 되지만 이쪽 식을 봤을 때는 이쪽의 느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꼭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어떨 때만 쓰는 거냐면 뭘로 나눌 때? 1차식. 1차식이 아니고 저 정밀히 따지면 x-알파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x-알파라는 것은 2x-1이 아니고 x-2분의 1이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이 식을 보면 2분의 1이잖아요. 얘는 뭐라고? x-2분의 1이에요. 그럼 이 식을 보면 뭐가 떠오르냐면 얘를 x-2분의 1로 나눴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 몫을 다시 x-3분의 1로 나눴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다. 이런 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요 식을 보면 얘가 이제 연속적인 조립제법을 봤더니 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는 식을 x-2분의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는 5다 이런 표현이라고요. 보입니까? 이걸 나누면 나머지가 있다. 몫은 안 보이니까 안 쓴 거야. 다시 몫을 누구로 나눴다? x-3분의 1로 나눴더니 몫이 6x 플러스 12이고 나머지는 2다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를 가로로 풀어봤더니 x-2분의 1, x-3분의 1, 6x 플러스 12 플러스 2배 x-2분의 1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나요? 이 조립제법만 보면 이렇게 식이 적어지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 조립제법을 이 식으로 적을 줄 알아야지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 됐습니까? 선생님 빈칸 안 넣었잖아. 빈칸 넣는 문제가 아니야. 얘는 얘를 이렇게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오라는 문제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연결시켰더니 이 식을 얘로 나누는 게 아니네. 얘로 나누라고 했던 거네. 2x-를 3x-, 2x-는 여기다 2가 곱해져야 되고 여기가 3이 곱해지면 식이 완전히 바뀌니까 2하고 3 어디서 와야 돼? 여기서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을 2x-1, 3x-1 여기서 6이 빠져서 x 플러스 2 이렇게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관계없는 내용이니까요. 이게로 나눴더니 몫은 얘이고 나머지는 얘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질문은 F1이니까 실은 이 문제 의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문제는. 질문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F1은 실은 여기서 F를 구하나 여기서 F를 구하나 똑같잖아요. F1은 X에다 1만 넣으면 되니까요. 알겠나요? 문제의 의도는 좀 다르다.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 조립제법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저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이 문제를 볼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A, B, C, D하여 A제곱, B제곱, C제곱 값으로 이거 세 개 구하라 이 소리죠. 그런데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보니 안 나온 놈을 가지고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것은 아니고 자, 얘를 조립제법을 쓰려면 당연히 뭘로 나눠야 돼? 1차식으로 나눈 식이 필요합니다. 요거야.
그리고 또 1차식으로 나눈 애가 또 필요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있고 몫을 다시 1차식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있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가로를 푸니까 이런 형태가 나온 거야. 연결을 시켜놔야겠네. 조립제법과 이런 표현과 이러한 식들. 알겠나요?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좀 심플하게 나온 거야. x 플러스 1 제곱 세제곱 나온 거고 여기 수가 막 지저분하게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하려면 요거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거야. x 플러스 2의 세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앞에 개수는 뭐 바뀔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얘는 뭐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요?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아까 뭐 조립제법은 뭐 몇 차식으로 나눠요? 1차식으로 나눈다고요. 1차식으로 나눠.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표현이 돼야 돼요. 이 식에 x 플러스 2로 묶어내고 남는 걸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x 플러스 2로 나눈 거야. 이 식은.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2 없어졌죠. 하나. 두 번째는 뭐가 남았어? 지금 얘가 가로 안에 남아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지 조립제법의 순서가 나오는 거야. 알겠나요?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적었잖아. 그냥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말이 좋고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이 순서가 있다고요. 식이 복잡한 것도 있어요. 됐어요? 한때 이거 동아여고 선생님 좋아해가지고 요거 뭐 몇 차, 8차인가 10차인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순서를 정할 줄 알아야지 서술형을 풀 수가 있어요. 현재는 선생님이 5차만 적어준 거잖아요.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 알겠어요? 그럼 요렇게 정리가 돼야지 도대체 이 순서가 보인다 이 말이야. 몇 번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다시 46분 들어가면 주어지지 않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목적은 지금 A, B, C죠? A, B, C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힘드네.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요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놈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플러스 1 자리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면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이 t니까 tx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a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t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t에 관한 식을 t 마이너스로 나눈 식 쓰면 그냥 cba 나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음 52번. 자, fx를 다 했나요? 아까 종아가 몇 번 질문한다 했지? 49번? 49번. 자, fx 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고 이거를 자, fx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 식이 달라졌습니다. 식이 달라졌어요. 나누는 식은 똑같지만 식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식을 조금 잘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앞으로 많이 보일 건데 문제 위치에 따라서 이 식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식은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해서 부등식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고, 현재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식은 fx에다가 x세제곱을 곱했다 이 말이죠. 여기다 x세제곱 곱했으니까 식이 달라졌으니까 여기다가 x세제곱 fx를 세제곱을 곱했다. 이렇게 된 거죠. fx에서 x제곱 곱해서 식이 이렇게 나왔고 얘를 얘로 나누라 이거죠. 얘를 지금 얘로 나누는 방법은 현재 얘를 몇 개로 보라? 두 덩어리로 볼 거고, 얘로 나누면 얘는 지금 인수가 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거고, 얘가 몇 차식? 4차식을 얘로 2차식으로 나누어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아까 4차를 2차로 나누는 방법은 얘를 지금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얘를 가지고 어떤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이 만들었던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거 만들어내면 돼요, 실은. 알겠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했던 걸로 한번 써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다라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 된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4차를 2차로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가볼게요. x제곱 보입니까? 이거 눈 잘 쫓아야 돼. x 4제곱 하다 보니까 x 세제곱이 나왔어. 여기까지 맞았네. 그럼 x 세제곱 됐고, 그럼 얘가 x항이 없어야 되고, 다음 여기서 상수항하면 2차 x제곱, 2차 없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1차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요? 연습 한두 번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안 그러면 직접 나누기 써야 되고요. 형태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거예요. 다음 52번 fx를 x-를 나눈 몫수 qx가 있고 나머지는 5이고요.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고 fx를 이걸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도 있는 식 그대로만 적으면 1차적으로는 풀이가 넘어갈 수 있어요. 나머지가 5이고 qx라는 애를 x-2로 나누면 몫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네요. q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했을 때 질문은 fx를 2차식으로 나누어라. q2번 나머지는 ax 플러스 b 됐습니까? 요게 질문이야. 질문. 이 문제는 선생님은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한 가지는 요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얘를 쓸 때 그렇게 차이는 심하진 않지만 얘를 x-1, x-2로 나눌 거니까 얘를 쓸 때도 x-1과 x-2로 표현하면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연습시키는 건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연습시키는 건 아니고 fx를 x-로 썼어요. 나머지는 얼마일까요? fx가 있잖아요.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 5잖아요. 얘도 fx니까 x-로 나누고 x-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5가 되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쓸 수 있냐에 따라서 문자가 하나밖에 안 쓸 수 있다. 식을 보면서. 힌트는 여가 있는 거죠. fx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fx는 얘가 힌트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적을 때 얘 x-1이라는 인수를 표현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하다고요. 그러면은 식이 아주 간단해지는 형태가 많아요. 알았어요? 또 나올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뭐 엄청 문자가 2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엄청 감사하다 이런 것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간다? 지금 a만 구하러 가면 되겠죠?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는 식은 이제 x-1, x-5 썼다는 것은 이 식은 이용한 겁니다. 요것만 이용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f2는 a 플러스 5이고 이 식에다가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으면 q2는 10이고요. q2가 아직 안 나왔네. q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f2는
Q2 플러스 5에서 15가 나왔네요. 그래서 FE가 15가 나왔다. 얘가 15가 나왔으니까 A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마무리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뭐 한 거 없어요? 얘를 이렇게 안 적었더라도 이건 충분히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씩 적어놓고 항등식이니까 수를 집어넣어라 이게죠. 알았어요? 이런 류의 문제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여기가 지금 Q2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었는데 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사라지는 경우는 직접 Q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FX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FX 정보가 있다는 것은 QX를 직접 구해서 문제 풀라는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55번. 자, 대각선 길이가 루트 5이고 두 직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 길이가 루트 5인 두 직사각형이 PQ가 있어요. P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AB이고 Q의 가로 세로 길이가 CD일 때 뭔 말이야? 대각선 길이가 루트 5. 선생님, 원을 그린 이유는 알겠나요? 대각선 길이가 똑같으니 원에 이렇게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요게 지금 대각선이란 말이죠. 두 개 다 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 판단하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A, B라 놓고 하나는 A, B라 놓고 A, B라 놓고 하나는 C, D라 놓은 거래요. 그럼 우리가 하는 사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대각선이 루트 5니까 5가 되고 C제곱 플러스 T제곱도 5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했을 때 AD, BC가 4고 AC, BD를 구해라. AD, BC, AC, BD. 알겠나요? 얘는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에 집어넣어놔 버립니다. 뭐를?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T제곱을 곱하면 AC, AD, 2차, BC, BD 4개가 나올 거고 현재 예식은 AD, BC, AD, BC 요거 2개 AD, BC의 제곱하고 AC, BD 제곱하고를 하나를 마이너스고 하나를 플러스를 쓰면 똑같아진다 이런 내용이야. AD, BC 2개 AC, BD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야 중간에 있는 이 A, B, C, D가 사라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곱셈 공식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얘 식은 약간씩 좀씩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순서 위치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여기서 두 개를 묶어줄 때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이렇게 묶어줘도 되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식이 있다라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자, 57번을 봤더니 A제곱 B제곱이 1이에요. C제곱 D제곱이 1이에요. AC 더하기 BD는 0입니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항상 주어진 조건을 보고 질문하는 것까지 보면 어떻게 연결할 건지가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좀 더 힘들어진 문제가 돼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선생님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봤더니 니은 디귿을 봤더니 얘랑 좀 비슷한 형태야. 비슷한 형태이면서 문자가 바뀌었단 말이야. 자리가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작업은 조금 전에 해볼 수 있는 작업이 요거 제곱 곱하게 되면 형태가 만들어졌죠? A, B, C, D가 있었죠? A, B, C, D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C 제곱 D 제곱 곱하면 식이 이렇게 나온다겠죠? 그러면 A, C, B, D가 있을 거고 얘가 나올 거고 얘가 나올 거다 이거야. 근데 질문에가 얘가 있었으면 감사할 텐데 있진 않아요.
알겠어요? 이거는 이런 것이 하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볼 수 있는 작업은 이겁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작업은 여가 1, 1이죠. 두 개를 빼버리는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a제곱 b제곱하고 c제곱 플러스 t제곱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작업은 여기에서 얘가 0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0이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제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고 선생님이 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는 그래서 a제곱 c제곱은 b제곱 d제곱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ac하고 bd가 같다고 했으니 요 식에서 뭘 만들어내? ac, bd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a제곱 c제곱 만들어내고 b제곱 d제곱을 여기서 만들어내면 돼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알겠나요? 그럼 여기서 뭘 곱해? 왼쪽 식에다는 a제곱 c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아래 식에는 오른쪽 식에는 뭐제곱? b제곱 b제곱을 곱합시다. b제곱 c제곱 플러스 b제곱 d제곱은 b제곱. 이 식이 나왔으니 이 식이 같다고 나왔으니까 이 식에서 지금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 봤더니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하니 얘하고 얘가 같고 얘하고 얘가 같으니 얘하고 얘도 같겠네. 맞나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겠지. 그러지? b제곱은 c제곱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b제곱이 c제곱이 됐다는 소리는 b제곱이 c제곱이 됐다는 소리는 건 a제곱이 d제곱 같다는 소리예요. 기억 통과됐고요. b제곱 c제곱이 됐다는 것은 b제곱 c제곱 여기다 c제곱 넣었다니까 1이고 b 대신에 c를 집어넣으면 여기 b제곱 집어넣으면 됐네요. 기억 니은에 됐습니까? 이제 디귿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디귿은 a, b, c, d가 지금 이 내용이죠. 이 내용 A, C, B, D하고 A, B, C, D가 얘가 부호가 좀 바뀐 거야. A, B 위치가 바뀐 겁니다. A, B 위치가 바뀌었다는데 위에서 A하고 T가 같고 B하고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대신에 위치가 바꿀 수 있게 만들려면 얘 제곱이 형태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야. AC 플러스 BD의 제곱은 0인데 A제곱, C제곱, B제곱, D제곱 이 A, B, C, D는 0인데 우리가 위에서 A, D, B, C가 순서가 바뀐 겁니다. A, B니까 C 대신에 B를 넣을 C 대신 B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C, D가 됐으니까 B 대신 C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요놈이 B제곱이 되고 요놈이 C제곱이 돼서 다시 요놈이 완전 제곱식 A, B 플러스 C, D의 제곱으로 바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됐다. 이 문제는 사실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내가 필요한 연산이 무언지를 모르면 사실 좀 복잡해질 문제야. 알았어요? 교수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를 해줬지만 꼭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 선생님 생각은. 이게 문제가 주어진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약간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주면 이 문제는 선생님 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지극히 연산적인 부분인데 정보를 조금 얻어가지고 무엇을 이용할 건지를 잘 판단해야 좀 빨리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좀 복잡한 문제예요. 알겠죠? 한 번 정도 적어보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58번 fx가 지금 2차식이 나왔어요. f12 x 대신에 x12, x24, x12제. 오, 식이 엄청 좀 차수가 높은 식이네요. 차수가 높은 24차식을 2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이 말이야. 다음 성질이 이것이 된다는 건데. 자 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fx의 12제곱이라는 애는 x의 24제곱, x의 12제곱 플러스 1 얘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지금 1차식이 나올 거다. 이런 폼이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24차를 2차로 나누려 보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 차수가 너무 멀어. 그러지? 차수가 멀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논리입니다. 논리상은 이런 거야. 2, 3, 5, 9, 8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로 나누고 싶어요. 5로 나누고 싶어. 근데 어째? 이 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5로 나눈 거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근데 나는 5 곱하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얘를 뭘로 나눠? 5로 나누지 말고 5 곱하기 2로 나누고 싶다 이거야. 알겠어요? 5 곱하기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돼? 이제 8이 됐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8이 아니라 얘가 0이었다면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얘가 5로 나눠서 5로 나눈 것은 좀 거리감이 있으니 나는 뭐로 나누겠다? 5 곱하기 2로 나누겠다. 그래서 5 곱하기 2로 나누어 떨어지면 5로도 나누어 떨어진 건 당연한 거지. 됐죠? 그런데 8이니까 나머지가 8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얘를 5 곱하기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8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 5로 나누라는 거지. 5로 나누면 얘는 5로 나누어 떨어진 거 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5로 나누어 떨어진 거 할 필요가 없다고. 얘만 다시 나누면 되겠다. 이 말인 즉슨 24차를 2차로 나누기에는 너무 거리감이 크니까 얘를 줄이는 것은 얘는 주어진 시계니까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거니까 나는 얘를 올리겠다 이 말이야. 최대한 얘들 가깝게 가도록. 왜? 얘가 얘를 일단 올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x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 식이 나오지? 이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 식이 얘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좀 더 갑시다. x 6제곱 마이너스 1, x 12제곱 마이너스 1, x 24제곱 마이너스 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위 식이 x 24제곱 마이너스 1은 12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무슨 뜻이냐면 요 식을 지금 얘네들을 생각을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지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두 개는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만 적으면 돼. 이렇게만 적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고 나머지 나왔는데 이 나머지가 다시 2차보다 더 크면 또 나누면 되고 아직은 이제 더 차수가 주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지만 이 나머지가 2차보다 더 크면 2차 이상이면 또 나눠주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면 3x제곱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면 바로 쉽게 끝납니다. 주어진 식을 2차로 나누라 있어. 너무 멀어 이 식을 차수를 높여줘서 이해하고 가깝게 간 겁니다. 가깝게 갔다고 생각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로도 나누어 떨어진다고. 다시 말해서 이 안에는 이 인수가 무조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알겠어요?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고 쌤이 요 방법을 추천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의 내용이 있어요. 에? 요거는 이 문제 풀이 아니라 이제 실은 이 문제는 얘를 이용하라는 말은 지금 요런 식으로 넘어가달라는 요구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야. 에? 아시겠어요? 요렇게 풀어볼게요. 자, 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이 다음 단원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야. 자, 얘를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너희들은 쓰지 마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지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서 시간은 나올 거고 1 넣어서 시간은 나올 거니까 우리는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풀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착안을 해서 여튼간은 얘가 0이 되는 값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아까는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실수는 아니지만 얘가 0이 되는 값은 있을 거라고. 그 값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란 특징을 갖고 있는 애야. 오메가가. 뭐라고요? 얘가 0이 되는 값 오메가야. 알겠나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니까 얘를 오메가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당연히 뭐가 됐어? 0이 됐잖아요. 0이 됐으니까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되더라 이거죠.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세제곱 1이니까 얘가 뭐 나오면 좌변이 3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오메가는 허수니까 지금 A는 0이 되고 B는 3 해서 마무리가 된 거라고요. 이 방법은 됐어요? 이 방법은 어떨 때만 쓰는 거야? 이런 식. 허수군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됐어요? 그래서 주로 최근 문제는 실은 첫 번째 방법 풀이 많이 있는데 요 풀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래 풀이는 내가 또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이거야. 됐죠? 한 문제만 소개하고 오늘은 너희들한테 그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이걸로 올게요. 자, 3차 방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3차 방식이니까 아직 3, 2, 1, 0 4개네요. 항이 4개. f1은 2예요. 일단 4개의 문자 중에 하나만 소거됐다 보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대요.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목도 1차고 나머지도 1차가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그랬을 때 fx를 x-1의 세제곱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다? 2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조건이 또 하나 나왔고 위에서 지금 뭐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조건을 몇 개 준 것 같은데 깔끔하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는데 여기까지만 있는 그대로 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게요. 위에 주어진 조건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몇 차고? 1차고 나머지가 1차라 나왔으니까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라는 말이겠죠. fx가 x-1의 제곱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같다. 목과 나머지가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얘를 적을 때 조금만 생각하고 적으면 문제가 조금 쉽게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x-1의 제곱, x-1의 세제곱 이 식을 다 뭘로 생각하면 적어라? x-1을 가지고 식을 적으면 어차피 얘네들은 x-1를 가지고 놀 거라는 거죠. 알겠나요? 됐어요? 이런 내용이거든. ax 플러스 얘를 ax 플러스 이렇게 1차 너무 쉬우니까 2차로 갑시다. 2차식의 일반항을 이렇게 적을 것이냐 2차식의 일반항을 이렇게 적을 것이냐 요 말이야. 위에 것처럼 적어야 돼? 밑에 것처럼 적어야 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위에 것처럼 적어도 되고 밑에 것처럼 적어도 돼요. 굳이 밑에 것처럼 적지는 않겠지. 일반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야 그렇게 적겠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적었을 때는 문제가 깔끔하게 편하게 넘어가는 문제도 꽤 많다 이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 이유에 따라서 식을 이렇게 적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도 꽤 있더라 이거야. 알았어요? 하나 더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A, B, C는 다 다른 문자야 지금.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 2차식의 일반항을 이렇게 적을 것이냐, 이렇게 적을 것이냐, 이렇게 적을 것이냐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이거죠. 그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이 편하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적었다는 것은 뭔 말이야? 무조건 연립방정식 넘어가겠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식을 보는 게 아니야. 식을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해. 식을 적어가지고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 풀겠다 이 말이잖아. 알았어요? 하지만 식을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것은 식의 관계성을 보자는 소리야. 알겠나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안 적고 나는 저기 잘 보이게 적었다. 그럼 어떻게 적었다? 얘를 이렇게 적겠다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1차식을 이렇게 적었다 이거야. 가로를 풀었더니 ax-1의 세제곱 플러스 bx-1의 제곱 플러스 ax-1 플러스 b 여기까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나온 거지.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고요. 이용하지 않은 게 첫 번째하고 지금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질문이 뭐냐면 x-1의 세제곱 나눠놨으니까 세제곱 나누면 나머지는 얘다 이 말이고 보이죠? 나머지는 2차식이니까 요거 나머지고 여튼간에 A하고 B를 구하라는 질문이네요. A하고 B는 조건이 이용하지 않은 거 하나, 이용하지 않은 거 둘. 뭐 A, B가 마무리를 되겠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약간 미세한 차이인데 이게 풀이할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F1은 2라고 나왔으니까 뭐야 끝났네. F1 이 1에도 이유가 있네. 2 나왔으니까 P는 2 나왔네요. P가 2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0 집어넣으면 R0은 P가 2니까 2, 1, 0, A, 2랑 2, 3, 4, 3, 2A 플러스 2랑 같다 이거죠. 계산하면 3A가 계산하면 8,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 이래 되나요? A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마무리됐다는 것은 딱 이겁니다. 이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알겠나요? 이걸 이용하면 이 단어 문제 중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꽤 많습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식 쓰는 연습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